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준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에는요, 100가지나 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두 편에서는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관용이 깨지는 병이다 라는 거 이제 첫 번째 설명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 설명드렸어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적으로는 뭐 미생물 감염, 조직의 큰 손상, 또 호르몬의 이상, 여성 호르몬의 이상,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는 또 몇몇 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성격과 면역과의 관계에서도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럼 자가면역이 무슨 병이다? 자가. 이거는 한문으로 내 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면역을 일으키는 병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역의 병이 생긴 건데, 내 몸에 면역을 일으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 몸의 면역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의 세포를 파괴시키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게 쓴 책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면역의 반란이다, 면역의 쿠데타다, 나를 향해서 활을 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뭐다? 면역이다. 왜? 면역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면역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면역 염증 물질들을 뿜어낼 수가 있고, 이 물질이 상대방의 세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내 몸에 새로 생긴 암세포도 죽일 수가 있고,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을 죽일 수 있고, 내 몸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세포이긴 하지만 감염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내 세포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내 몸의 폐 세포가 감염됐어. 그러면 이 세포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감염된 나의 세포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무서운 존재다 아니다. 무서운 존재고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가 사이토카인, 림포카인이다. 뭐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4, 인터루킨 2, 뭐 TNF 알파, TNF 베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고 면역 단백질인데,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면역 단백질들인데, 얘네들을 누가 뿜어낸다? 면역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는 내 몸에서 위험한 존재다. 왜 위험하냐? 세균과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내 세포도 죽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게 깨졌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된다. 결국에는 내 몸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하나의 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병들을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그 하나의 그 제목과 같은 이름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에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하는 이 면역 질환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요, 거의 대부분이 희귀병이에요. 희귀병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드물 희귀할 드물 기자를 써서 환자 수가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환자 수만으로 이야기할 때 2만 명 이하가 되면 그 병은 일단 희귀병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가면역 질환들은 100개가 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각각의 질병들이 2만 명이 채 안 되는 병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환자분들이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병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뭐예요? 고혈압.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1100만 명.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내 친구 아버님도 우리 할아버지도 고혈압 환자가 1100만 명이에요.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 몇 명? 6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내 주변에 당뇨 환자가 많으니까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 암 환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암 환자가 200만 명에 가까워요. 1년에 암 환자가 한 19만 명 정도가 새로 생깁니다. 살아있는 암 환자 수만 해도 200만 명이에요. 우리가 상가집에만 가도 이렇게 여쭤보면 폐암을 앓으셨어. 췌장암이 생기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아는 병들과는 다르게 자가면역 질환은 살면서 못 들어본 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안 걸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관심 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못 들어본 질병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질병이다 보니까 그때서야 인터넷을 찾아보죠. 그리고 나서 학습을 그때서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첫 번째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처음 들어본 병이니까. 그런 병이 있었어? 무슨 병이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환자분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희귀병은 아니에요. 환자 수가 많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는 건선입니다. 건선은 좀 아시죠? 그렇잖아요.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잖아요. 의외로 건선은 우리나라만 해도 한 150만 명이 돼요. 그럼 많기 때문에 건선만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희귀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 하면 사람들이 이제 꽤 알아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당연히 많겠죠. 현재 한 25만 명 정도로 확인돼 있어요. 환자 수가 적지 않아요. 희귀병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환자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 중에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 우리가 소아당뇨라고 표현하는 이런 당뇨가 바로 또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1형 당뇨는 우리 몸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안에 베타셀이 있는데 그 베타셀을 내 면역세포가 파괴시키는 거예요. 염증 물질을, 면역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파괴시켜서 생기는 게 1형 당뇨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환자 수가 5만 명이에요. 소아당뇨, 이런 당뇨도 자가면역 질환이다. 췌장에 베타셀을 면역세포가 염증 물질, 염증 면역 단백질, 면역 단백질을 뿜어내서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손상시키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아까 말한 건선은 뭐다? 피부를 공격하는 거죠. 루마티스 관절염은 뭐다?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을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생기는 병이다. 그 다음에 많은 환자는 한 루푸스. 루푸스가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제가 24년 전만 해도 환자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000명에서 2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루푸스 환자가 3만 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만 명을 벌써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푸스도 아직은 우리가 루푸스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들어보기가 이제 어렵죠.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루푸스도 아직까지는 희귀병에 해당이 되지만 환자 수가 더 늘어나면 그때 좀 달라질 것이다. 루푸스는 어디를 공격하나?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저희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뭘 갖고 있다? 핵을 갖고 있죠.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에 핵이 있어요. 이 핵에는 유전자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공격 대상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야. 그럼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세포에. 그러니까 루푸스는 공격 대상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푸스는 제가 쓴 이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공격하는 부위가 전신이다 보니까 증상이 많아도 너무 많다. 증상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천의 얼굴이다. 이렇게 또 제가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700가지가 넘는 증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에 루푸스 환자셨던 그 어떤 분은 많이 알려지신 분이셨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700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고 살기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도 있으셨어요. 정말 안타깝죠. 유서를 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게 꽤 이제 한동안 루푸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루푸스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온몸이 이 면역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가면역 질환은 대부분 각각의 질병이 한 2만 명 이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정말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신경 척수염이 있어요. 그러면 시신경, 눈에 시신경이 붙어서 뇌까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척수, 뇌 밑에 꼬리뼈처럼 쭉 달려있는 게 척수잖아요. 이 척수와 이 뇌와 이 눈을 연결해준 시신경, 이쪽에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시신경 척수염이라고 하는데 환자 수가 굉장히 적겠죠. 엄청나게 적어요. 들어볼 수 있겠어요?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 복시도 오고 그러지만 초반에는, 그러지만 나중에는 동작이 안 되게 돼요. 척수가 이게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이 오면은 결국에는 동작이 안 돼요. 손으로 하는 동작, 걸음, 글씨 쓰는 거 심해지면 말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초기, 중기, 말기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말기가 되면 걷는 거, 손의 동작, 발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되고, 중간쯤 되면 이제 걸음이 휘청거리고, 초반에는 복시라든가 이제 걸음이 좀 늦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다 얘기하고 힘드니까 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뇌 신경은 덩어리잖아요. 신경이 있으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초라고 그러거든요. 신경 수초라고 합니다. 마치 전선이 있으면, 구리선이 있으면 구리를 뭘로 감싸고 있어요? 비닐 있잖아요. 우리 모든 전선은 누전이 생기지 말라고 구리선 겉에 비닐막을 씌워놨잖아요. 이래야 신호가, 전기가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모든 신경에는 겉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걸 수초라고 그러거든요. 이 둘러싸고 있는 수초를 또 면역세포가 공격하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얘도 아까 초기, 중기, 말기로 초기에는 뭐 복시가 오기도 하고 손동작도 잘 안 되고 피부의 감각도 이상하거나 뭐 한쪽에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또는 동작의 이상도 와요. 그러다 보면은 발음도 좀 안 좋아지거나 걸음도 느려지고 손동작도 잘 안 되다가 걸을 때 휘청거리다가 말기가 되면 아예 걷질 못하거나 휠체어를 타야 되고 손을 완전히 못 쓰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길랑발해 증후군도 있어요. 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는데 말초신경에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서 길랑발해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우의 특징은 이상하게 감기를 세게 앓고 난 다음에, 장염을 세게 앓고 난 다음에 어떤 미생물의 감염이 세게 온 거죠. 또는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아주 드문 확률로 이런 길랑발해 증후군이 생깁니다.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뭐 애기라든가 갑자기 길랑발해 증후군이 생겼다 이런 게 뉴스에 간혹 나와요. 백신 주사 맞고 나서 이런 게 생겼다. 그래서 길랑발해 증후군이 생기면 초반에는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 발, 그다음에 팔 쪽이 조금씩 동작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걷는 게 안 돼요. 그러다 손동작이 잘 안 돼. 그러다가 이 가슴 쪽으로 근육들이 마비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호흡곤란이 오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넘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가 서서히 풀리는,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후유증을 남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눈에 생기는 포도막염, 그 다음에 하라다병도 있습니다. 하라다병은 눈에 포도막염이 오면서 피부에 백반증이 오면서 탈모, 이렇게 세 가지가 생기면 하라다병이라고도 하고, 또 베체트병도 있습니다. 눈에 각막의 염증, 입안에 점막의 염증, 우리 성기에 점막의 염증이 또 일어나면 베체트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쇼그렌 증후군도 있습니다. 눈에 눈물샘, 입에 침샘, 질 안에 점막 질액을 분비하는 그 외분비 선에 면역 염증이 일어나서 생기는 눈의 건조, 입안의 건조, 질의 건조증을 생기는 쇼그렌 증후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아프타 구내염, 또 우리가 갑상선 질환을 알고 계시죠? 그 갑상선 질환 중에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80%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견피증도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시는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 우리가 백납병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전신 탈모라고 있어요. 우리 몸에 머리, 겨드랑이 털, 음모의 모든 털들이 다 빠지는 이런 전신 탈모도 일종의 자가면역성 탈모인데,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피부 근염, 피부가 딱딱하게 변하면서 염증 때문에 빨갛게 이제 부풀어 오르죠. 이런 것도 있고, 천포창, 피부에 물집이 올라와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있고, 혈소판 자반증,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보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목만 간단간단 말씀드리면, 섬유근통, 온몸이 아픈 섬유근통, 중증 근무력증, 근육이 점점 무력해져서 걷거나 동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맥에 또 염증이 오는 타카요스 동맥염, 그 다음에 또 일반 동맥에 오는 척스트라우스병, 그 다음에 결절성 다발 동맥염, 피부에 가까운 그런 동맥에 염증이 오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모야모야병, 얘는 뇌혈관에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아기들이 심하게 울면 혈관이 더 막히기 때문에 팔다리에 마비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재발성 다발 연골염, 우리 몸에 코 말랑말랑 하잖아요. 귓볼 말랑말랑 하잖아요. 성대에도 이런 연골이 있어요. 이런데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건데, 이 귀가 모양이 변성이 됩니다. 코도 이제 주저앉으면서 코도 모양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성대에 과도한 염증 때문에 여기가 막혀서 발음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해지면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심하다 보면 호흡을 할 수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지 절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발성 다발 연골염, 굉장히 환자 수가 적은데 환자분들은 이게 걸리고 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왜? 외모가 바뀌니까. 코의 모양이 주저앉고 귀의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스트시병, 이 손가락 관절 이런데 염증이 오는데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열이 막 나면서 관절이 아픈 그런 스트시병도 있고요. 재발성 루마티즘, 일종의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계속 관절염으로 막 아프다가 또 한동안 안 아파. 그러다가 또 아파. 이게 계속 재발되면서 루마티스 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재발성 루마티즘도 있고요. 미세변화 신증후군, 콩팥 쪽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거죠. 또는 IgA 신염, 이것도 콩팥에 손상이 와서 IgA 신염, IgA라고 하는 그 면역 단백질이 콩팥에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고,
막성 신증후군, 이것도 신장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또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면역세포가 혈소판을 자꾸 손상시켜서 혈소판의 수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이 되고 2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자극이 없는데도 쉽게 출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자가면역성 간염,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자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자가면역성 폐렴, 면역세포가 나의 폐세포를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거죠. 자가면역성 난소염, 내 몸의 난소를 면역세포가 와서 자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또 크론병, 면역세포가 이 구강부터 식도, 위, 점막, 그다음에 소장의 점막, 대장의 점막, 항문까지 이 식도의 이 통로잖아요. 이 통로에 있는 모든 점막을 자꾸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자가면역 질환이 많아도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 이상의 이런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고치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쭌박사 이의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